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은 이 유해 금속에 의해서 이제 몸이 어떤 병이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몸의 어떤 불변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 불변의 법칙이잖아, 그죠? 또 태양계나 지구의 법칙이 불변의 법칙이듯이 어떤 면에서 우리 인체의 법칙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면 자연의 질서나 우주의 질서도 영속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북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은 사람을 못 잡아도 약은 사람을 잡는다.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병이 사람을 잡지는 못해. 뭐가 잡아버려요? 약이 사람을 잡는다. 엘렌 G 화이트는 우리가 약을 먹으면 병의 위치를 바꾸고 병을 10배나 더 증가시킨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어느 쪽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새로운 것이 자꾸 생겨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몸이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면은 그냥 있지를 못하거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긴박감에 해보지만 시간이 흘러요. 한 달이면 될 것이 2달, 석 달, 1년, 2년 끌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잔병에 효자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네덜란드 속담에는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서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 내가 멀쩡하다가 어느 날 딱 이상을 느꼈을 때는 아주 신속하게 들어와요, 병이. 근데 나가는 거는요, 이게 나을 것 같으면서도 계속 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몸 자체가 충분한 치료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를 좀 믿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데 내 몸이 나를 위해서 뭘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를 좀 의지한다, 뭐 특별한 걸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자세 자체는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소우주라 그러잖아, 그죠? 내 몸도 하나의 자연의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법칙이라는 말 속에는 인체의 법칙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보면은 뭐 물건을 사와서 요리하고 생활하수 쓰레기가 계속 나가잖아요. TV 가끔 나오는 어떤 집들 보면 정신에 이상이 오니까 집안에 다 쓰레기 계속 많아놓는 집이 있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어져요. 냄새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 몸이 아프면은 그 몸이 아픈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는 생각 안 해요. 대개 이제 우리가 물도 흐르지 않으면 고여서 썩듯이 흐르지 않는 것, 운동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이게 병의 원인이 되겠죠. 피가 돌지 않는다. 신경이 흐르지 않는다, 에너지가. 뭐 경락이 막혀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병이듯이 우리가 먹어서 생성된 에너지는 소모하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노폐물은 배설되고 배출되고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병의 원인, 우리가 병이라는 것은 딱 한마디로 찝는다면은 염증이에요. 우리는 염증하면 뭐 골마서 고름이 나오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염증은 두 가지예요. 세균에 의한 화농성 염증, 고름이 생기는 염증. 그 다음에는요, 고름이나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아파. 이거는 무균성 염증이에요.
우리 몸은 다 아프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염증이에요. 근데 염증의 원인이 균이냐, 바이러스냐. 뭐 균이나 바이러스는 같은 역할을 하죠. 아니면 이들이 번식하는 노폐물이 배양체일까? 현대의학은 우리 몸에 아픈 그 원인을 갖다가 균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만든 다음에 인체의 어떤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병을 못 이길 때 다 항생제, 항암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곰팡이제 뭔가 균을 죽이는 방법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성이 생기고 답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병의 원인은 균이 아니고 노폐물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균은 생명이 없는 병든 조직에 뿌리를 내린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순환하지 않는 곳. 거기 노폐물이 쌓이고 균이 번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암이 걸렸다, 어디 아프다, 염증이다 할 때 언제나 생각할 것은 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보다는 그들이 번식하는 노폐물인 배양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프면 균을 죽이는 거 약 사 먹고 통증을 없애는 거는 해도 사람들이 내 몸에 노폐물 빼는 데는 신경을 안 써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은 5곳에 노폐물을 처리하는 기관이 있죠. 뭐 첫째는 대장으로 빠져요. 많게는 하루에 한 250g 정도 대변을 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제 소변으로 빠지고, 숨 쉴 때 호흡으로 빠지고, 간에서 해독하고, 피부로 빠지고, 이렇게 5기관이 노폐물을 잘 제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순환입니다. 순환 능력. 가만히 있으면은 왜 이 노폐물이 안 빠지고 몸에 병을 일으킬까? 그 원인은 간단해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으름이라는 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간다고요. 예. 기라는 것도 그래요. 순환, 움직이면 기가 돌지만은 그냥 안 움직이면 서버려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건 아니지만은 의미 있는 말이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내부에만 피가 가면 간에서만 해독을 해. 그럼 간이 망가져버려요. 열심히 움직이면요. 간에서 10이라는 것을 해독해야 되는데 5기관이 나눠버리면 이만 해독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 되겠지, 그죠? 근데 요즘은 직업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활동하고 노동보다는 사무실에 앉아있고 움직이지 않는 직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운동하면 사치였어요. 맞습니까? 사치지. 뭐 일하기도 바쁜데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됐어요. 요즘은 노동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뭘 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가 이마에 뭐가 흘러야 돼요?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예. 이 기계를 우리가 기계가 이 바닷가에 있는 뭐 쇠붙이나 기계들은 오래 안 쓰면 다 어떻게 됩니까? 녹슬면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는 정밀기계 공장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쇠가 녹슬어 버리니까. 근데 엘렌 지 화이트 우리 몸을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기계, 인간 기계. 기계도 움직이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독소가 있는 노폐물들을 체내 조직에서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하여 인체는 특별한 노력을 한다. 특별한 노력을 한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노폐물을 순간마다 가장 많이 빼는 기관은 폐입니다. 폐가 넓이가요, 20평 아파트 넓이만 해요. 자기 피부 면적의 75배인데, 우리 미국에서 오신 자매님은 강의를 많이 들으셨는데, 평소에 본인이 생활하던 습관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여전히.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게 지식과 생활이 이게 연결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것을 사람들이 그냥 강의를 들으면 이해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별로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폐라는 기관은요, 우리 몸의 체온에 따라서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일까요? 이 폐포는 더우면 열리고 추우면 닫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가슴이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36.5도라는 체온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이미 그 온도가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산소가 들어와 가지고 연료를 태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머리가 터져버려. 그래서 내 몸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폐를 닫아 가지고 산소가 안 들어오게 힘들어. 그래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가슴이 어때요? 답답하고 계속 그런 데 가는 사람은 언덕을 오르거나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요. 왜 그럴까요? 폐가 늘 닫혀 있으니까. 그러면 산소 부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치매도 빨리 오고 기억력도 없고 분별력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뽑아왔는데 이게 폐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오른쪽 폐는 이파리가 3개고 왼쪽은 2개예요. 왜냐하면 왼쪽은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절대로 폐가 숨을 쉬지 않는다. 폐는 그냥 있어. 근데 폐 밑에 이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횡격막이 상하로 움직이면서 산소를 흡수해줘요.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을 덥게 자버리면. 잠잘 때 춥다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등을 따시게 하고 자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등에서 오는 열기로 인해서 폐가 닫힐까 열릴까요? 닫혀버려요. 그래 되면 이게 폐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하면은 폐포가 닫히다 나중에는 쪼그라들어 버려요. 폐는 풍선이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소주 끓이는 방에 이렇게 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나이 들면 등이 어떻게 됩니까? 굽어버려요. 왜 굽을까요? 계속 등에다 열을 받쳐가지고 폐가 찌그러져가지고 천식이 오고 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잠잘 때 방에 보일러를 켠다는 것은 이거는 가장 치명적 손상이거든요. 예,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더 바랄 거 없다 그러는데 생리학적으로 보면 그거는 곧 죽음과 직결이 되고 노후에 질병을 그냥 안고 사는 지름길이에요. 이 그림 보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짐을 지면 지게해지잖아요. 여는 셀파인데 고산지대 에베레스트에 등에 짐을 지고 이마에다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짐을 이렇게 잡고 가. 무거운 짐 지게에 딱 지면 폐가 눌릴까요? 안 눌릴까요? 눌려요. 그러니까 이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은 산소가 희박한데 폐를 눌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폐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는 거예요. 지금 치매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뜨거운 데 등대고 자가지고 또 따뜻한 물에 모욕해가지고 우리 몸은 산소가 딱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은 못하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숨을 못 쉴 때 공포감 느낍니까?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괜히 내가 안절부절하고 뭔가를 좀 의지해야 되고 횡설수설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대개 뭐 부족인 것 같아요? 산소 부족이에요. 그 딴 거 없어. 따뜻한 물에 모욕하고 뜨거운 방에 등대고 자고 그게 원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숨쉬기 운동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 그죠? 내가 이렇게 폐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계단 올라가 보면 알아. 1층에서 5층까지 막 뛰어 올라가도 힘은 딸려도 숨 차면 안 돼. 숨이 차다는 것은 폐는 닫혔다는 거예요. 힘은 딸릴 수 있어도 숨은 안 차야 돼. 그건 폐가 열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가 닫혀가지고 다 숨이 차버려요. 예. 그래서 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 그 다음에 두통이 오고 집중력이 약화되고 기억력이 감퇴된다. 졸음이 오고 무기력하다.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는 증상. 그 다음에 온몸이 뭐 아프다든지, 그 다음에 기관지 뭐 가래가 나온다, 기관지염이다, 이런 것들, 그죠? 면역력 감소. 뭐 이런 것들은 대개 다가 생활 습관. 사람들이 그래요. 산소를 잘 들이켜서 어떻게 할 거는 생각 안 하고 공기만 나쁘다고 한탄하는 거예요. 집안에 아무리 뭐 공기청정기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뭐가 안 들어가는데요? 산소가 안 들어가는데. 예, 신선한 공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불결한 공기를 마심으로 피가 도끼로 가득 차고 폐가 감염되어 온몸에 질병이 걸리게 된다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원인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공기 좋은 데서도 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산소의 유익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 성격이 이게 인격 장애가 오는 것은 거의 다 산소 부족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소에 대해서 부족할 때 오는 것을 뽑아놓은 걸 보면 몸 전체가 약해지고 근육통, 의기소침, 어지러움, 쉽게 흥분, 만성 피로, 기억력 감소, 상습적인 반항, 순환기 문제, 소화불량, 위장장애, 또 잦은 감기, 기관지 장애, 악성 종양과 분비물,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감염. 이 산소를 잘 들이켜야 되는데 이 산소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몸 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균들은 산소를 싫어 그래요. 그러면 뭐 암부터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은 대개 몸 안에 뭐 부족과 연관이 있을까요? 예, 산소 부족과 연관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소를 좋아하는 균을 호기성균이라고 하고 산소를 싫어하는 균을 혐기성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호흡이 잘 되면 산소를 싫어하는 균들은 번식이 잘 안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신체가 깨끗하려면 핏줄을 타고 도는 피가 깨끗해야 한다. 피가 깨끗하려면 깨끗한 공기와 음식이 필요하다. 나쁜 음식을 먹고 불결한 공기를 마시면 여러 병에 걸린다. 공기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이다. 이런 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폐를 열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슴이 완전히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것이 건강에 필수적인데 이렇게 해서 공기를 흠뻑 들어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슴이 완전히 열려면은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가슴을 완전히 열 수 있는 방법. 저녁 식사겠지,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횡격막인데, 예? 이 횡격막 밑에 위장이 있어요. 밥을 많이 먹으면 횡격막이 위로 압박을 받겠죠, 그죠? 그럼 운동폭이 좁아지니까 우리가 밥 많이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뛰면은 숨이 차까요, 안 차까요? 아, 숨 차고 일을 잘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잠잘 때는 몸의 신진대사가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자버리면은 산소가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와버려요. 그래 되면 이게 몸의 노폐물을 해독하고 배설하는 기능들부터 이게 마비돼 가지고 누구든지 저녁에 늦게 먹고 자면 아침에 얼굴이 다 부어버려요. 근데 우리 몸은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는 신경이 있어요. 통증을 느끼는 신경하고 열을 느끼는 신경이 같아요. 또 하나는요. 밥 달라는 신호하고 산소 달라는 신호가 똑같아요. 우리가 막 배고프고 뭔가 만족이 없고 이럴 때 우리는 이게 산소 달라는 신호인데 대개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 풀려고 그래요. 그럼 덜 아파지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위장과 대장은 반대로 일합니다. 낮에는 위가 일하고 밤에는 대장이 일해요. 저녁에 음식을 먹으면 밤에 대장이 일을 못 해버려요. 그러면 변도 좋지 않고. 저는 요즘 사람들은 이제 물 많이 안 마신 줄 알았더니만 지금도 물을 많이 마셔요. 예,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 몸이 물통은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이 소모돼요. 소대변, 피부, 호흡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공급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중요한 거는 물은 연료를 떼면 만들어져요. 수소하고 수소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그죠? 수소 자동차 뒤에는 물이 떨어져요. 그게 아니라도 겨울철에 승용차들이 앞에 갈 때 뒤에 마우라에 물 떨어질 때 있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의 연료가 근육세포 속에서 산소와 결합돼서 에너지가 생길 때 최종 산물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이라고 합시다. 겨울. 겨울에는 날이 춥지, 그죠? 겨울에는 날이 추우면 폐가 열릴까요? 닫힐까요? 추우니까 이 열을 내기 위해서 연료를 태울 산소가 필요해서 폐가 많이 열려요. 산소도 많이 들어오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럴 때는 물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겨울에 보면 우리가 입김으로도 많이 나가는데 겨울철에는 물을 안 마셔도 소변량이 어떻습니까? 추울 때는 물을 안 마셔도 소변을 많이 봐. 왜 그럴까요? 먹은 음식을 통해서 몸에서 뭐를 만들어요? 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에는 열이 우리 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열이 올라가 버리면 이 물은 소변보다는 땀으로 많이 배설돼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우리가 아무리 물 많이 마셔도 소변량은 노랗고 적고 땀으로 되게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호흡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잠잘 때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데 내가 저녁에 물 좀 많이 마셨어요. 기억할 것은 마신 물은 무조건 다 피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피가 진해질까요? 묽어질까요? 예, 막 몸에 열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물을 많이 마셨다. 그 피가 점점 점도가 떨어져요. 그럼 내 몸은 살기 위해서 피 속에 물을 빼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뭐만 보러 가요? 소변만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일까요? 이 물이란 것은 위에서 거의 흡수가 안 돼요. 대부분 어딜까요? 대부분 마지막 대장에서. 대장까지 물이 내려온다는 건 뭘까요? 음식 잘못 먹으면 설사할 때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대장에서 물이 흡수되니까. 근데 이 대장은 우리 몸으로 치면 발효실이에요. 먹은 음식을 여기서 띄워가지고 발효해요. 우리가 양계장에 닭똥 띄운 데 가면 막 70도 이상 열이 나오거든. 이 배가 뜨거워서 열이 나야 우리가 난방을 하지 않고 자는데 계속 배를 갖다가 물을 마셔가지고 수분이 과잉되어 있으면 대장의 미생물이 음식을 발효할 수 있을까요?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냉차질이 돼버려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병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본인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물 많이 마셔라. 몸을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따뜻하게 해라. 우리가 왜 맨발로 왜 살라고 할까요? 맨발. 맨발이 왜 중요하죠? 발이 차면 폐가 열려버려요. 발이 차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맨발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그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영화도 찍잖아요. 맨발의 청춘이라고. 언제나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머리가 분별력이 있고 명료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 물이 좋다. 또 어떤 광천수가 좋다. 또 바다에 심해
물이 좋다. 뭐 이런 물이 좋다는 것보다는 좋다고 많이 마셔봐야 몸만 더 버려요. 그죠? 그 오죽하면 냉수 먹고 취한 데는 뭐도 없다 겁니까? 약도 없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지식의 홍수 시대예요. 지식의 홍수 시대. 중요한 거는 그 지식이 자연 법칙, 내 몸의 인체의 법칙과 맞느냐 틀리냐. 왜요? 우리 몸은 이론의 책이 아니고 경험의 책이에요. 그죠? 몸의 법칙과 맞지 않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 좋다고 하루 2리터씩 막 마셔가지고 밤에 잠 못 자고 화장실 자주 가야 되고 이러면은 잠을 못 자서 몸이 회복이 안 되면 건강이 돌아오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가 좋고는 많이 얘기해요. 좋다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뭐 어떤 쇠붙이가 부속이 원료가 쇠붙이라 그래가지고 아무 쇠나 갖다 하지는 않잖아요. 특별한 금속을 특별한 모양으로 가공해서 기계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이왕 좋은 음식 먹는다면은 좋은 물 먹는다면은 우리 몸의 인간 기계라는 것에는 언제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를 바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기억할 것은 뭐 많이 한다고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요. 첫째, 우리가 이 건강을 회복하려면 내 자신을 좀 믿어줘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라 합니까? 힘이다. 좋다는 것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가져왔는데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기능을 10분의 1 이상 쓸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많은 기능을 줘도 사용 방법을 모르면 못해요. 저도 그래요. 뭐 이게 컴퓨터가 뭐고 치는 거 정도고 하지 별로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 우리가 핸드폰도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은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계는 그렇게 써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에 관한 거, 연습이 없는 게임 아닙니까? 이것을 다루는 방법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숙지해야 되고 습관화시켜야 돼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려면 첫째로 내가 나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 몸으로 바뀔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건강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 뭐 많이 안 해도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발 신지 말고 양말 신지 마라. 그다음 매일 찬물로 좀 냉수에 가고 씻어라. 찬물로 씻으면은 찬 게 되면 폐가 열릴까요? 닫힐까요? 열려버리지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또 피부에 이렇게 냉수 마찰하면은 사람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카테콜라민은 이렇게 냉수 마찰할 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육상 선수가 걸을 때보다 뛸 때 600%나 많이 나오듯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괜히 기분이 좋아져. 노래가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들으려고 하지 말고 실천해보자 이거예요. 오늘 내가 양말을 벗는다. 찬물 수건해가지고 냉수 마찰하고 좀 피부가 붉게 닦아준다. 그것만 해도 폐가 열리겠지,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잘 때는 난방 끄고
좀 선선하게 해서 잔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목욕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배가 부르면은 횡격막이 압박이 돼가지고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저녁을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간식과 저녁만 딱 굶어도 모든 게 해결돼요. 어제 저 미국에서 오신 그 형제분은 본인이 집에서 다 해. 볶음국식을 남자가 집에서 해 먹어요. 너무 좋아져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이제 여동생 둘이하고 다 미국 사는데 같이 왔는데 얘기가 이 새비름하고 오철 먹었더니만 사람이 15kg, 20kg 살이 그냥 빠져버리더래. 내가 생각해 봤어요. 야, 저게 왜 저런 효과가 날까? 이 새비름의 수는 장의 비만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세균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옷도 그런 살균이 있는데 옷은 우리가 지용성이라 그래요. 살이 마른 것도 문제지만 너무 비대한 것도 문제되겠죠. 근데 우리가 옷은 그냥 먹으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옷닭이라 그러죠. 닭. 이 지용성이에요. 옷은 기름과 결합이 돼야 이게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옷에다가는 이제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넣어놨어. 맥스킹에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오철 먹었을 때 지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체 작용이 훨씬 강하겠죠. 뭐 오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뚫는 역할. 막힌 데를 어떻게 해요? 뚫어. 그러니까 얼마나 뚫는 힘이 강하면은 옷으로 만든 모든 제품은 나무라도 습기가 있어도 부패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염색약 있잖아요. 염색약. 염색약 옷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옷을 넣어놓을까? 그 까만색을 갖다가 이 모근에다가 집어넣으려니까 뚫고 들어가는 매체가 필요한데 제일 탁월한 것이 뭐기 때문에요? 옷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오체 우르시올이라는 독성이 간에 장애를 줘서 1년에 한두 번 먹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그 독성을 제거해서 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도 별로 살이 그렇게 해서 맥스킹을 먹고 새비름 하나를 먹어서 살이 빠졌다 그래도 뭐 그런갑다 했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갖다가 미국의 비만인 사람들에게 줘봤더니만 너무 잘 효과가 좋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를 원리적으로 과연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해봤더니만 일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옷은 쓰는 용도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빠진 사람은 더 빠지게 안 해요. 단 몸이 냉한데 열을 내게 하는 것은 또 옷을 따라갈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속병에는 다 뭘 먹었습니까? 속이 냉한 데는 다 옷을 썼어요. 옷과 비만이 왜 연관이 돼 있을까요? 저는 그래요. 옷이 뚫고 들어가서 비만을 갖다 해결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거의 다 비만 체질인 경우는 속이 냉해요. 속이 냉하면 어떻게 될까? 추우면 우리가 옷을 입듯이 차니까 몸에 뭐가 껴요? 지방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들어가서 속에서 열을 내주니까 옷을 두껍게 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방이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이론을 두 가지를 접합해 보니까 이 맥스킹이 어디에 좋겠어요? 비만에 상당한 효과가 있겠구나. 이건 또 기를 넣어서 또 이렇게 순환시키는 능력을 넣어놨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미국서 세 분이 와서 계속 맥스킹을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 사가서. 그 사람들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 왜? 내가 경험 안 해봤으니까. 내가 비만도 아니고 그걸 안 먹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객이 그걸 먹고 와서 그거 꼭 좀 해보세요. 꼭 필요합니다. 몸도 열이 나고 살도 빠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 하는 말이 자기는 이 구내염이 생겨가지고 구내염이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에 강의하기를 과일을 끊어라. 과일을 끊으면 절대로 구내염이 안 생긴다. 근데 자기가 과일을 딱 끊고 과일 주스 해가지고 막 마셨는데 끊고 나서는 구내염이 완전히 나았다고 우리 목사님 앞에서도 막 본인이 떠들고 자랑해요. 과일을 먹으면 왜 구내염이 생길까요? 과일은 강알칼리가 돼서 장에서 미생물 번식이 안 돼버려요. 인간의 대장은 유일하게 곡식을 먹고 사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백지장 하나에 그죠? 종이 하나 차이인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수 없는 건강 강의를 올려나 이 강의도 옛날에 많이 했지요. 했는데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틀어도 주변에서 워낙 물 많이 마셔라 따뜻하게 해라 이 소리에 그냥 족욕, 반신욕, 각탕, 찜질 이런 것만 한 사람. 왜? 그 순간만 좋으니까. 그러다 결국은 개구리를 갖다 찬물에 넣어놓고 열을 서서히 올리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그냥 있거든요.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그래요. 인간의 몸은 이론의 책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강의하는 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뭐 이런 걸 있습니다 하는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인간 기계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산다는 인체의 생명의 법칙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경험의 책의 얘기고 경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이 좋은 곡식이나 떡을 잘 먹고 저녁을 한번 굶어보세요. 특히 제가 오철 우리 맥스킹을 추천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자파. 전자파가 중국의 100배예요, 우리가. 전자파 강도가 중국의 100배라고. 전자파를 제일 많이 해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치예요. 요번에도 보면 한미 훈련할 때 폭격기가 8대가 아주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게 왔잖아요. 그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나 잠수함은 전부 오칠이에요, 오칠. 지금 나와요. 휴대폰 케이스도 오칠한 게 나와요. 뭐 막다고? 전자파 막다고. 그럼 우리가 오칠 먹어버리면 이 오칠하는 악성 좌우전파가 몸에 들어가서 희짓고 다니는 걸 잡아줘 버리잖아요. 우리가 요즘 휴대폰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공간이 전부 다 그런 파동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다 자개농 가지고 살았잖아요. 요즘은 그런 집이 없어요. 얼마나 건강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기는 그래요. 좀 구식으로 살아보자. 엘렌지 한식 그랬죠. 우리는 구식의 삶, 구식의 아버지, 구식의 어머니가 좀 필요하다. 빨래도 그래요. 가급적이면 세탁기 좀 덜 쓰고 뭘로 하면 좋겠어요? 손으로 해서 좀 기도 돌리고 피도 돌리고 운동도 하고. 이제는 전혀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 몸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스스로 깨어나야 돼요. 내 몸에 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우리가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